단독, 박근혜 석방 반대한 건 야당, 책상도 문이 넣어줬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본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나 석방에 대해 반대해온 건 오히려 야당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1월부터 2년 가까이 문재인 대통령 곁을 지켰던 노 전 실장은 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9월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자 정치권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론이 일었는데 당시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의 전신 지도부가 오히려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그래도 자당 대표도 했고 탄핵됐어도 대통령까지 했는데 참 모질게 한다. 는 생각을 했다. 고 말했다. 2019년 말은 총선을 앞둔 시기였다. 당시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검토됐던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할 뜻이 있어서 야당 의견을 청취했던 건 아니었고 야당 지도부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사면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해왔다. 납득하기 어렵고 야당이 왜 반대했는지에 대해서는 추측하기도 어렵다. 당시 반대 의사를 전달한 야당 지도부가 누구라고도 말하지 않겠다. 이번 사면의 배경을 놓고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고려됐다는 평가가 많다. 비서실장 재직 때 매주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내가 직접 보고받아 문 대통령에게 매달 직접 보고했다. 이번 사면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결단을 한 것 같다. 사실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황교안 대행 체제 때다. 허리가 안 좋아 책상과 의자를 넣어달라는 요청을 거부당했다는 것 아니냐. 문 대통령이 취임한 뒤인 2017년 7월 책상과 의자가 배치됐는데 그건 문 대통령의 뜻이었다. 문 대통령이 공을 들인 공수처가 야당과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경찰과 법원, 국회의원, 청와대 등에 대한 수사만을 전담하게 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곳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설립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직이다. 노 전 실장은 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의 임기 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내가 말하긴 어렵고 끝까지 노력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신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전방 방문과 관련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고 밝힌 유엔 군사령부, 유엔사에 대해 대선 후보에 대한 과도한 주권 침해라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유엔사와의 갈등 상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대선 후보의 일전까지 문제 삼은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많다. 이유가 짐작이 된다. 2019년 미국은 유엔사 전력 제공국 확대를 염두에 두고 전력 제공 절차 지침을 우리와 사전협의 없이 새로 작성해 국방부에 일방 통보해왔다. 새 지침은 유엔사 전력 제공국을 25 참전국에서 유엔 회원국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는 평화체제 이후에도 유엔사를 존속시켜 유엔사를 정전협정이 규정한 한반도의 정전관리를 넘어 영내군사안보기구로 발전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는 7가지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유엔사 참여국 확대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한국의 동의 없는 확대는 불가능하다. 국제법과 헌법에도 외국 군대의 주둔에는 영토국가 국회의 동의가 전제돼 있다. 정전협정에도 미군 외 추가는 못하게 돼 있다. 미국은 전력제공국의 정의를 한반도 상황에 기여한 국가에서 기여할 국가로 바꿨는데 이렇게 되면 유엔사 후방기지인 일본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 공간이 확대된다. 실제 한국에 추가된 제3국 병력이 있었나? 또 일본 자위대의 주둔도 가능해지는 건가? 미국이
상당한 유엔 회원국에 새 지침을 발송했고 한국전에 참전하지 않았던 국가의 장교가 우리의 동의 없이 무단 입국한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그를 사실상 추방에 복귀시켰다. 그 나라는 당연히 한국과 유엔사가 협의한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 그리고 기여할 국가를 판단하는 주체는 유엔사다. 자위대 주둔도 가능해진다.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다. 분단 상황, 노동 문제, 농민 문제, 민주운동 세력, 경제, 위기 극복 등 6가지 부문에서 안정을 이뤘다는데 보람을 느낀다. 특히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군사적 충돌로 인한 사망과 부상이 없었다는 점에서 평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계속 이어져 나가길 바란다. 아쉬움도 있을 것 같다. 부동산은 정말 아쉽다. 문 대통령 퇴임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구성원 모두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반성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정부에서 결국 공급을 쏟아냈다. 그러니까 다음 정부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상당하게 떨어질 것이다. 노영민, 박사면, 한국당이 반대. 황교안, 새빨간 거짓말, 실명대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히려 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해왔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발했다. 황교안 전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빨간 거짓말 노영민은 책임질 각오부터 하라라고 경고했다. 황 전 대표는 그의 돌출 발언은 국가적 대사인 대선을 앞두고 또 다른 정치 공작을 획책하는 것이다.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이관계의 전형이며 제 버릇 버리지 못하는 민주당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노영민의 거짓말에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인지 밝히시라라고 했다. 황 전 대표는 문 대통령께 직접 박근혜 대통령님의 석방을 요청한 제가 아닌 누가 야당의 지도부였다는 말이냐? 왜 당시 야당 지도부의 실명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냐? 라며 정확히 2019년 7월 18일 청와대 5당 대표 초청 간담회 직후 저는 별도로 문 대통령을 만나 박 대통령님의 석방을 요청했다. 당시 문 대통령과 제가 창가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사진이 공개됐고 나중에 청와대에서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제가 확인해주고 기사화된 바도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익명의 야비한 웃음을 거두고 당당하게 당시 연락한 지도부의 실명을 밝혀야 한다. 그런 지도부가 있었다면 나와 당원이 용서치 않을 것이고 만약 근거가 없는 이관계라면 노영민 씨는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거짓에 강력 대처하겠다라고 했다.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영민 전 실장의 인터뷰를 보면서 황당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전혀 사실무근이다. 들어본 적도 논의한 적도 없다라며 황교안 전 대표가 2019년 7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청한 것이 저를 포함한 당시 우리 당 지도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라고 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노영민 전 실장은 본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 전 대통령 석방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는 분이 누구인지 조속히 밝히기 바란다라며 만약 허위로 꾸며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정치 공작이며 거짓 선동이다. 마침표법적,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노영민 전 실장은 앞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9월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자 정치권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론이 일었는데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오히려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그래도 자당 대표도 했고 탄핵들사도 대통령까지 했는데 참 모질게 한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했다. 노 전 실장은 야당이 왜 반대했는지에 대해서는 추측하기도 어렵다. 당시 야당 지도부가 누구라고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였다.